660S, 660S를 하면서 극찬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리였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소리를 내주는 헤드폰이었어요. 이번에도 말씀드릴게요. i300.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유선 이어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유선 이어폰은 제나이저에서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는데 IE300이라는 모델입니다. 아마도 쉽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을 만한 금액에 나온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나이저에서 이 제품 신제품이 나오면서 저한테 빌려줘서 제가 이 제품을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이고요. 아마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구매가 가능한 오픈이 되는 그런 제품이 될 것입니다. 커널형 이어폰을 생각보다 좀 다양한 모델들이 없어서 저도 불만이었어요. 제나이저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제품들이 나왔고요. IE800S를 하면서 제나이저가 이렇게 잘 만드는 이어폰이 있는데 이걸 조금 가격을 낮춰서 좀 대중화할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IE800S는 너무 비싸거든요. 현실적이지 못하잖아요, 많은 분들한테. 근데 이 IE300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매 가능한 가격에 나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특징은 이렇습니다. 인이어 타입의 이어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 속으로 깊게 밀어 넣어야 되고요. 귀가 완전히 밀폐가 되도록 해야지만 되는 그런 이어폰이에요. 그냥 살짝 걸치는 이어폰이 아니에요. 그냥 커널 입구에 이렇게 살짝 대고 듣는 이어폰이 아니에요. 귀 속으로 쑥 밀어 넣어야 된다는 그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로 좀 개선이 된 엑스트라 와이드 밴드가 재생이 가능한 트랜스듀서를 달았습니다. 7mm 다이나믹 드라이버인데 기존에 있던 7mm 다이나믹 드라이버, 그러니까 i800S에 들어갔던 것보다도 조금 더 개선된 드라이버를 장착을 했다는 게, 아마도 똑같진 않겠지만 조금 더 개선된 조금 저렴한 모델의 드라이버가 장착됐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되게 독특한데 이 케이블에 파라 아라미드라는 재질로 되어 있는, 아라미드라는 재질이 뭐냐 봤더니 인장 강도가 너무 세서 방탄복을 만들 때 쓰는 특수 섬유라고 합니다. 그런 섬유 재질을 적용을 한 케이블을 줘요. 그 케이블이 인장 강도가 굉장히 강해서 잘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케이블로 적용이 됐다는 게 특징이고요. MMCX 타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커넥터나 커넥터가 아니라 케이블을 바꿔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주파 특성은 6Hz에서 20,000Hz까지 재생 가능하고요.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 굉장히 특이한데 0,08%의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1kHz의 94dB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뛰어난 성능입니다. 그리고 16오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 장점에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랑 맞물리는 것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고요. 이제부터 이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엄청난 차음력입니다. 이 차음력이 뭐가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나이저라는 회사는 원래 공연용 시스템, 방송용 시스템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연과 방송을 정말 잘 아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커널형 이어폰,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 그 스테이지 모니터링을 위한 커널형 이어폰, 원래는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해서 듣지만 공연에서는 목 뒤로 넘겨서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줄이 안 보이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나온 것이 숨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용해서 요 케이블이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목 뒤로 넘어가게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선이 안 보이잖아요. 이런 용도로 나온 무대용 이어폰이에요. 원래 인이어라는 게 무대용. 그러니까 무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무대 위에 그 진짜 공연을 하고 있는 무대 위의 소리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 실제 공연을 많이 못 보셔, 직접 경험 못 하신 분들 많으실 거고, 더더군다나 스테이지 위에서의 소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경험하신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지 위에서 정말 엄청난 소리 크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100데시벨이 넘는 소리가 무대 위에서 막 나와요. 그 가운데서 내가 모니터링을 해야 돼. 내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려면 그렇게 시끄러운 환경에서 다른 소리들은 탁 차단하고 내 소리만 잘 들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차음역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니어 타입의 이어폰은 차음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강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S사라든지 뭐 W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런데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들었을 때 이니어 중에서는 거의 탑으로 그냥 차음이 돼요. 거의 탑으로. 그래서 그냥 이거 끼고 있으면요, 노이즈 캔슬링 켜놓은 것 같아요. 그 정도. 물론 저음에서 조금 세긴 하죠.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은 저음 쪽을 많이 차음한다면 얘는 아주 낮은 저역을 제외한 중저역부터 고역까지 다 차단해요. 저 위에까지 다 차단해요. 노이즈 캔슬링은 아주 낮은 대역에서부터 중역까지만 캔슬을 하는 반면에 얘는 아주 낮은 대역은 아니지만 중저역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역까지 그냥 다 캔슬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캔슬하는 대역대는 조금 다르지만 노이즈 캔슬링을 킨 것만큼 아주 차음을 잘한다는 것, 패시브 차음을 굉장히 잘한다는 것을 첫 번째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제나이저 같지 않은 그런 것을 저희한테 줬어요. 메모리 폼 팁을 기본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걸 착용했을 때 실리콘 팁이 장착이 돼 있었는데 제 귀에는 좀 잘 맞지 않았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타입의 이어폰은요, 귀 속으로 완전히 밀폐돼서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귀 속으로 쑥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귀 속으로 쑥 들어갈 때 요 이어 팁의 재질과 이 여러분들의 귀 모양, 그다음에 크기가 맞지가 않으면 공기가 새요. 이런 커널형 이어폰에서 공기가 새면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완전히 밀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메모리 폼 팁 중간 사이즈로 바꿨어요. 기본 제공하는 메모리 폼 팁 중간 사이즈로 바꾸니까 제 귀에 밀착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폼 팁을 제공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 다른 데서는 많이 하죠. 근데 제나에서 이런 걸 기본 제공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것이어서 장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파라 아라미드 재질로 돼 있는 케이블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 전에는 800S도 이거 끊어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약간 좀 이거 좀 얇은 것 같은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는데 얘는 굉장히 튼튼하게 느껴져요. 그냥 이렇게 당겨도 튼튼해요. 굉장히 튼튼해서 이거 당겨지는 것 때문에 불량 나는 일은 없겠다 싶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블을 기본 제공한다는 것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소리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낮은 디스토션입니다. 0.08%가 뭐 별로 안 낮은 것 같은데 뭐 대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안 낮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기라든지 프리앰프라든지 앰프의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죠. 그죠? 플레이어의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죠. 콘솔의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죠. 그런데 막상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의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은 많은 경우 1%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어폰, 특히 이어폰 같은 경우는 1%에서 2%를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수의 이어폰이 1%에서 2%를 넘어갑니다. 특히 블루투스 이어폰은 정말 더 그래요. 정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0. 몇 %로 갔다는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찍은 적 있잖아요. 이 영상에 보시게 되면 박사님이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0.4%의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밴드에서. 그게 자랑거리거든요. 왜냐하면 상급의 제품들도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표기하지 않습니다. 스펙에 넣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고 있고 유명하다는 제품들도 스펙에 넣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정말 프로 제품 아니면. 왜냐하면 그걸 밝히는 순간 창피해지거든요. 많은 회사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덱이나 앰프나 뭐 콘솔이나 프리앰프나 이게 0.000 몇 %면 뭐합니까? 막상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1%, 2%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피커로 넘어가는 거예요. 스피커로 가게 되면 0. 몇 프로, 뭐 0.0 몇 프로 이런 스피커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스피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이어폰과 그 작은 헤드폰에서 그렇게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 잘 안 나오게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나이저에서는 이걸로 발표를 한 거죠. 자기네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7mm 새로 만든 7mm 드라이버가 0.08%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1kHz 기준으로 놓기 때문에 전대역을 하게 되면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아마 0.1% 정도 될 거예요. 근데 0.1%도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봤을 때 1kHz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0.08%는 다른 애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월등히 뛰어나라는 것을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스펙에 빡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어폰을 듣고 계신가요? 몇 %인가요? 아니, 중국 애들이 막 장난질해서 스펙 장난친 거 말고 실제로 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0.08%의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점입니다.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얘요,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소리가 진짜 커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들어봤던 인이어 중에서 제일 클걸요? 예. 아니, 이게 블루투스가 아니라 그냥 유선이니까 유선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이어폰들도 유선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무선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제가 들었을 때 소리가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제 플레이어들 뭐 핸드폰이 되건 PC가 되건 뭐 사운드 카드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듣건 간에 볼륨 레벨이 보통 한 70% 정도로 놓게 되면 충분히 크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항상. 특히 뭐 핸드폰 같은 경우 70% 볼륨이면 충분히 크다. 충분히 커. 충분히 크고 80%를 넘어가면 이제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데 라고 하는 게 보통의 이어폰들이었어요. 그런데 얘는 제가 쓰는 아이폰 기준으로 40%면 충분히 컸어요. 40%면 충분히 크고요. 50%에 가면 너무 커요. 60%를 가면 못 듣겠어요. 너무 커서. 그 60%부터는 이렇게 빼놓으면 소리가 들려요. 이어폰인데 소리가 들려. 7, 80% 가면 그냥 들려요. 무슨 노래인지 알겠어. 그 정도로 커요, 소리가. 말도 안 돼요. 아마도 16오음을 사용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높은 드라이버를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피던스도 낮추고 센시티비티를 올려놓고 하니까 확실히 소리가 커요. 예, 확실히 소리가 커서 진짜 소리를 시원하게 크게 듣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만든 이유는 그걸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공연자들이 인이어를 낀다면 그 공연에서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무대 위가. 근데 차음도 잘 돼야 되고 그다음 내 소리도 크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많냐면 인이어를 한쪽만 끼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는 그냥 열어놓고. 그러니까 하나는 공연을 하는 그냥 소리를 그냥 듣고 한쪽에서 인이어를 듣거든요. 그러면 이쪽 귀는 100데시벨 이상을 듣고 있단 말이야. 막 무대 위에서 막 큰 소리를. 그러면 여기서 100데시벨을 놔줘야 돼요. 그게 밸런스가 맞죠. 근데 많은 이어폰들이 그걸 못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충분히. 별도의 뭐 앰프 없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큰 음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 제품을 놓고, 이 제품의 가격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아마도 이 금액대에서는 거의 최고의 해상도가 아닐까 싶어요. 감히 말씀드릴게요. 해상도요, 끝내줍니다. 들어보세요. 개런티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귀에 정확하게 맞는 이어팁에서 속에 쑥 넣었을 때예요. 제발 이렇게 잘못 끼고 이어팁 안 맞는 거 끼고 소리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요. 귓속까지 쭉 들어가는 여러분들 귀에 정확히 맞는 이어팁을 장착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시면 이 해상도 느끼실 수 있어요. 해상도 엄청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아주 비싼 제품들의 해상도만큼 나오니까 라고 하면 그러진 않죠. 근데 이 가격대를 놓고 본다면 아마도 이 가격대에서는 거의 최고일 거예요. 탑일 거예요. 네.
그것은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점입니다. 그거 외에도 굉장히 뛰어난 음상과 스테레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 금액대가 되면 음성과 스테레오 이미지는 당연히 좋아야 돼요.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이 좋은 정도가 어떻게 표현돼야 되냐면 좌우로 넓게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사이에 있는 악기의 위치가 다 표현이 돼야 돼요. 그 사이사이에 음상들이 다 표현돼야 돼요. 이 사이사이에 가까운 것과 먼 게 다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기대하던 그 스테레오 이미지와 각각의 악기들의 음상이 잘 잡히는 그런 이어폰이었어요. 아주 즐거워요. 듣는 게 즐겁습니다. 그런 소리를 갖고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톤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나이저의 톤 밸런스, 많은 분들이 제나이저 그러면 특히 이 금액대에 있는 제나이저 제품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박시한 느낌이 살짝 있죠. 왜냐하면 중저역이 되게 잘 표현되고 저역이 잘 표현되는 게 제나이저다. 다이나믹함, 제나이저가 갖고 있는 고유의 저음의 다이나믹함,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가의 제품들, 뭐 HD 800이나 820에 가게 되면 이런 다이나믹함이 살짝 줄어들면서 이 좀 제품군이 좀 달라짐에 따라서 그쪽에 가면 좀 고음의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대신에 저음의 다이나믹함이 조금 줄어들게 되고, 이 우리가 접할 수 있을 만한 금액대에 있는 애들은 저음의 다이나믹함은 있는데 고음의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막 이런 것들, 저 고음의 레벨이 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아쉬워했을 거예요. 그쵸? 맞죠? 그런데 제나이저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저음의 다이나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음을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저음의 다이나믹이 잘 들리면서 고음도 정확하게 잘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잘 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운드였어요. 괜찮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리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꼭 짚고 가고 싶었어요. 제가 미드 대역의 트랜지언트라고 하면 그 반응 속도예요. 중음인데 제가 얘기하는 중음, 중저역의 중음이 아니라 진짜 중간에 있는 중음, 오히려 중고음에 가까운 약간 코맹맹이에 가까운 그 중음의 트랜지언트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곡을 듣다가 느꼈냐면, 제가 항상 듣는 곡인데 그 디기눈 제임스 브라운이라고 타워 오브 파워의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빠밤빰빰 나가고 나서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이제 드럼 연주와 함께 연주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때 치는 드럼의 스네어가 피콜로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뎁스가 조금 얕은 피콜로 스타일의 스네어. 그러면 그게 땅땅 소리가 나거든요. 약간 땅땅 거리는 소리가 나요. 근데 그게 찰지게 나야 돼요. 그 중음 때의 트랜지언트가 느려지면 그게 이렇게 퍼지면서 들리는데, 얘는 그 중음 때의 트랜지언트,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정말로 스네어 소리가 빡 하면서 쩍쩍 달라붙으면서 그냥 앞에 그냥 팍팍팍팍 꽂혀요. 네. 근데 그게 주파수 특성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는 거기가 이렇게 쏘면서 들리는 거고요. 그 주파수 특성을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 빠른 반응이 있는 그 스네어 그 순간에만 소리가 팍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랜지언트, 그러니까 그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굉장히 찰진 피콜로 스네어의 소리를 느낄 수 있어요. 음악이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음악을 즐긴다기보다 음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는 이어폰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말씀드릴게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이게 무슨 합리적인 가격이냐라고 얘기하시는데, i300은 30만 원대의 가격이 형성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었을 때는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가격을 모르고 듣고 제나이저를 물어봤는데 30만 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50, 60만 원? 네. 그 이상으로 봐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의 소리가 나와서 30만 원이요? 합리적이네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성비인데요?
가성비인데요?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점,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네, 좋습니다. 갑자기 너무 칭찬만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렇다고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 있습니다. 그럼 단점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30만 원대면 사실은 대중성을 노리고 만든 이어폰이죠. 그렇다면 저는 좀 생각했던 게 MMCX 타입이어도 여기에 마이크가 있었으면 조금 좋겠다 싶었어요.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마이크일 줄 알았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있어서 마이크일 줄 알았는데 커넥터를 보게 되면 3핀입니다. 4핀 커넥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모바일폰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고 한데 전화 기능까지 돼버리면 정말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단점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입니다. 제가 착용할 때도 지금 제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보셨죠. 물론 이런 이니어 타입의 이어폰은 착용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귀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게 착용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당연한 게 있지만 지금 제가 약간 밀어넣고 있는 거를 보시죠. 네, 왜일까요? 이렇게 자리 잡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왜일까요? 모양은 잘 만들어서 귀 속으로 잘 들어오게 돼 있지만 경쟁하고 있는 W 회사라든지 S사 제품들은 귀에, 특히 W 회사 같은 경우는 귀에 진짜 미끄러지듯이 쑥 들어가요. 미끄러지듯이 정말 싹 들어갑니다. 뭐 S사도 마찬가지예요. S사도 굉장히 뭐 모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탑 모델 같은 경우는 귀에 좀 싹 잘 들어가는 그런 모양 갖고 있어요. 얘도 그런 모양이긴 한데요. 살짝 걔네들에 비한다면 귀에 미끄러지듯이 잘 들어가진 않아요. 예, 귀에 미끄러지듯이 잘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예,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W사 제품을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이니어 커널형 이니어 타입의 모니터 이어폰인데도 불구하고 착용할 때 그냥 쏙 들어가요. 예, 착용 쑥 들어가고 쏙 빠지고 쏙 들어가고 쏙 빠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요 조금 각지게 생겼거든요. 요걸 좀 각진 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귀 속으로 정말 잘 밀고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물론 차이는 있어요. 얘가 7mm 드라이버를 넣어야 되다 보니까 이쪽이 두께가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실제로 착용을 하시다 보면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점에 놓았습니다. 그 다음 단점입니다. 그 다음 단점은 저음의 그 탄탄함도 살아놓은 상태에서 고음을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놓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길까요? 여기 중간이 살짝 비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제나이저가 저음부터 이렇게 약간 롤오프돼서 이렇게 나가는 스타일인데 이 롤오프돼서 나가는 스타일 끝을 착 들어 올리니까 본의 아니게 약간 V자형이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막 V자가 막 이렇게 되는 V자가 아니라 정말 살짝 V자예요. 살짝 V자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살짝 V자형은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예요.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할 사운드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딱 들으면 오, 야, 이거 소리 좋다. 그냥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도 좀 더 전문가가 들었을 때에는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아쉬운 부분의 주파수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1.5kHz에서 2.5kHz가 살짝 내려가 있어요. 아주 살짝, 많이도 아니에요. 한 1, 2dB. 1, 2dB 정도 살짝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게 좀 아쉽고 6.5K 근처가 거기는 좀 들어갔어요. 한 3kHz에서 4kHz 정도 이렇게 3dB에서 4dB 정도 살짝 내려갔어요. 6.5kHz에서 7kHz 사이가 이렇게. 요거는 소리를 약간 앞쪽으로 놓으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한 3dB 정도 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요. 물론 그게 더 좋을 거예요. 6.5에서 7kHz가 한 3dB 정도 줄어들면 치차음도 조금 덜 들리고 소리도 좀 앞쪽에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5에서 2.5가 아주 그냥 살짝 내려간 게 그냥 5개티, 5개티라고 얘기할게요. 한 이 정도 그냥 했으면 그거 살짝 보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인데 마지막 단점은 제 귀에는 10kHz 이상의 소리가 조금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되게 시원하다, 잘 들린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와, 시원하다. 이거 들으면 오, 이게 제나이저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이니어가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 나와요. 고음이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오는데 저는 조금 과해요. 저한테는 이게 딴 대역은 아니고 10kHz 이상, 10kHz, 11kHz, 12kHz 막 이쪽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쪽 아주 높은 대역, 크래쉬 하이햇 이쪽 소리, 크래쉬하고 하이햇 소리 그쪽 대역인데 저는 거기가 한 1, 2dB만 낮았으면 좋겠어요. 한 1, 2dB 정도만 살짝 낮아졌으면 진짜 그냥 완벽했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아쉬운 거죠. 아무튼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통합 품질 들어볼 수가 없죠. 유선인데 네, 통합 품질은 할 수 있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결론 내릴게요. 제가 역대급 리뷰를 한 적이 있죠. 660S 660S를 하면서 극찬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리였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소리를 내주는 헤드폰이었어요. 이번에도 말씀드릴게요. i300 제가 좋아하는 소리 정말 흡사한, 제가 좋아하는 거에 아주 가까운 소리가 나오는 이어폰입니다. 근데 고음은 조금 많아요. 고음이 조금 적었으면 완벽했을 거예요. 그런 이어폰의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만 원, 60만 원대라 견줘도 돼요. 예. 50만 원, 60만 원대랑 견주어도 되는 애입니다.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제가 리뷰할 때 별로 안 하죠. 예. 안 하는데 추천해 드릴 만합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청음샵이나 이어폰샵 가셔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어떤 사운드를 좋아하는지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고음이 조금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에 가장 가까운 그런 이어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리뷰였기를 바라고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가 나오는 이어폰이 새로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프리비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